접화군생은 그 범위를 묻생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접에 이어지는 화는 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변화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접화군생은 그 방향성을 군생, 즉 생명력의 제고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앙이나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이로운 기운을 맞아들여 사람은 물론 산천초목이나 동물에 이르기까지 생성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범생물적인 샤머니즘의 지향점과 일치합니다. 환웅과 웅녀의 결혼이 상징하는 하늘과 땅의 교접으로서 새 생명, 즉 단군이 탄생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철학이 온 누리로 확산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단군사화도 접화군생이 이끄는 신생명적 세계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서 박해받는 아들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선 십자가에 의해 다시 연결됨. 이 연결됨이 저는 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시 연결됨이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말의 기독교적인 어원입니다. 릴리전의 그 주된 어원인 리가가 연결된, 즉 접이라는 뜻이거든요. 릴리전의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리피티션 할 때 그 리입니다. 연결의 역할을 해주는 잠깐만요. 연결의 역할을 해주는 골고다 언덕은 피라미드로도 재현되는 우주산, 즉 카스믹 마운틴이고, 십자가는 우주나무입니다. 카스믹 트리인 거죠. 단군사화에서는 태백산이 우주산이고 신단수가 우주나무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간 구원의 복음을 설파하고 있듯이 단군사화도 단군 왕검의 탄생을 통해서 인간 구원, 즉 홍익인간, 그리고 세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태백산의 백이나 신단수의 신은 저 산과 나무가 신격임을 그 이름에서부터 함축하고 있습니다. 태백산은 발계 음차인 백 때문에 백신계열의 신화소로 여겨질 수 있지만, 같은 단군사화에서 태백산은 궁홀산으로도 표기되고 있습니다. 궁홀은 곰곰, 감감의 음차로서 흑신계열의 신화소입니다. 이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주역의 음양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요컨대 태백산은 곧 궁홀산이고 백은 곧 흑이라는 이 양가의 접이 저 우주산의 역할로서 백인 환웅과 흑인 웅녀 간의 결합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해모수와 유화가 웅심산에서 결합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즉 해모수는 환웅이고 유화는 웅녀의 환생이고, 유화에 새겨진 버드나무 류자는 신단수와 같은 우주나무이자 생명의 나무인 것입니다. 유화가 낳은 고주몽과 그가 건국한 고구려는 단군 왕건과 고조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화군생은 횡으로는 무생명과 한데 어우러져 성장함을 의미하는 샤머니즘적 생명론의 명제이지만, 종으로는 이처럼 우리 상고사의 정신사를 신화적으로 구현하는 계통수로서의 계보학적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양상이 2인칭적 역사 철학을 이룹니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보았듯 최치원은 접화군생을 유불도 3교를 회통하는 우리 고유의 현묘한 도인 풍류의 고갱이로 보면서 이것이 선사라는 지금은 실존된 책에 상술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사의 선이라는 글자, 사람인 변의 묘산자이죠. 여기에 새겨진 사람인 자와 묘산자는 선사의 가르침이 태백산에 내려온 환웅, 그의 아버지와 아들인 환인과 단군의 계보의 귀속됨을 함축합니다. 삼국사기에 단군 왕검이 선인으로 불리고 있음이 그 근거가 됩니다. 선도사서인 청학집에서도 선과 도맥의 원류를 환인, 환웅, 단군의 계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남선은 풍류가
부르에서 나온 말로 밝은 세상을 의미하는 발개의 누이가 변전한 곳이라고 풀이한 바 있는데, 부르는 단곤의 아들이자 해모수의 아들 이름이기도 합니다. 헤브루였죠. 해모수의 아들이. 그러나 글자 그대로 풀면 풍류는 바람의 흐름이고 파동이며, 이는 곧 샤머니즘이 순치시키고자 하는 기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는 풍류도가 샤머니즘에서 발원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풍류와 짝을 이루는 신명도 샤머니즘의 제의인 구세 엑스터시로 소급됩니다. 신명 자체가 흥겹고 즐거운 상태나 기운, 혹은 신이 내려 인간에게 임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 맺는 말입니다. 2인칭적 접의 마스터였던 샤먼은 신과 사람, 산자와 죽은 자, 사람과 동물을 소통시키는 영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생명과 활기를 불어넣었고, 신화라는 예술의 형태로 역사와 종교와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계승하는 접화 군생은 접이라는 열쇠로 2인칭이라는 스타게이트, 즉 차원 이동문을 열어서 종과 횡으로의 연결을 지향한 본래적 생명 철학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이 명제를 현실을 초월하는 사별에 흐르는 관념론과 물화를 앞세워 환원적 제거주의로 치닫는 유물론이라는 불림의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과학적 세계상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이 낡기는커녕 매우 혁신적인 사유의 싹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접화군생은 우리 상고사의 정신을 집약하는 명제로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 우리 고대 국가에 대한 기록에서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조선 500년간 독점적 헤게모니를 행사해온 주자학 일변도의 사대주의와 그에 뒤이은 서구 물질 문명의 쇄도로 말미암아 절맥되다시피 했지만, 편리인으로서나마 남아있는 접화군생의 네 글자는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와 철학을 복원하고 업데이트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인류 문명의 원형이고, 샤먼은 최초의 철학자였으며 그 철학의 요체는 접화군생이었습니다. 샤먼은 신의 전령으로서 신의 말씀을 헤아리고 전달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서 신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이 헤르메노이틱인 까닭도 저 헤르메스로부터 연호합니다. 헤르메노이틱이라는 해석학에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성서 해석에 머물러 있던 해석학을 하이데거와 가다머가 철학으로 승격시킨 데서 볼 수 있듯, 샤먼으로서의 헤르메스의 소명은 서양 철학에서 특히 해석학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철학의 그 본원은 그 샤머니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는 용어가 없던 동양의 경우에는 서양의 성경에 해당하는 경들에 대한 해석학인 경학이 철학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저러한 경들도 직접 간접으로 샤머니즘에 맞닿아 있습니다. 동양의 가장 오래된 경우로 간주되는 주역, 역경이라고 부르죠. 이 역은 그 연원이 신화시대의 샤먼왕 보키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서이며, 동양 철학에서 서양의 소크라테스에 필적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꼽히는 공자의 어머니는 무녀였습니다.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공자가. 접화군생은 공자 이전의 철학을 증언하고 있는 동양 정칭사의 중요한 원천으로 그 오랜 생명력은 현재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니고 있는 함축은 현대 과학 문명과의 접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재해석되어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